아닌가? 맞지? 예, 8번부터 봅시다. 요거 하다가 넘어갔을 거예요. 자, 문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안 풀었을 테니. 자, 이런 거죠. 함수 fx가 kx제곱이 있고 절대값 x 빼기 2가 그래프가 0을 기준으로 양쪽에서 써요. 이때 이 조건부터 먼저 해석을 하려면 fx를 먼저 해석을 해야 돼요. 지금 fx는요 0 집어넣으면 0 나오고 0 집어넣으면 1 나오니까 지금 fx 자체는 x는 0에서 불연속입니다. x는 0에서 불연속이에요. 그럼 봐봐. gx가 fx를 평행이동시키고 x축으로 평행이동시키고 y축으로 평행이동시키고 뭐 이런 녀석들을 곱해서 만든 녀석인데 이 녀석부터 한번 해보세요. fx라는 요 어떻게 생긴 이렇게 생긴 녀석을 y축으로 평행이동시킨 거예요. 그러면 0에서 지금 불연속인 어떤 그래프가 있는데 이걸 y축으로 올리고 내려봤자 얘는 x는 0에서 불연속입니다. 요 녀석 fx 플러스 a가 0에서 지금 하나 불연속 나와요. 두 번째, 옆에 있는 녀석은 어떤 거야? fx를 x축으로 마이너스 b만큼 땡긴 거야. 그러니까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 만약에 우리 그래프가 지금 만약에 막 요렇게 되어 있다고 한번 해보죠. 우리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여기가 만약에 0이면 요 그래프를 b만큼 땡긴 거야. x축으로 마이너스 b만큼. 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지만 빡빡빡 땡겼어. 그러면 땡기고 나서 올렸다 내렸다 했을 때 x축의 이동은 평행 이동은 이 불연속된 점이 이동하는 거랑 똑같겠죠.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그러면 이 친구는 요 플러스 a라는 값에 상관없이 몇에서 x는 마이너스 b에서 불연속입니다. 이렇게 생긴 녀석 지금. 그럼 둘이 곱한 녀석 0에서 불연속이고 나머지에서 연속이네와 마이너스 b에서 불연속이고 나머지에서는 연속인 애가 딱 지금 한 군데에서만 불연속인 거예요. 이랬을 때 불연속 이제 요 개념이죠. fx와 gx를 곱했어. fx와 gx를 곱했는데 다항함수는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이 fx가 x는 a에서 불연속이다. fx가 x는 a에서 불연속이면 gx가 뭐라고 해요? 0. 아니지. fx야. 우리 연속하자. 내가 평생 연속하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fx가 그러면 너 나한테 뭐 해줄 수 있는데? 내가 GA가 0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GA가 0이야 내가. 이게 불연속하다는 얘기는 좌우 함수값 중에 하나라도 다른 거지. 그걸 곱해서 연속으로 만들려면 서로 다른 값들을 곱해서 0을 만드는 값은 0밖에 없어요. 같아지게 만드는 값은. 그러니까 불연속인 애랑 연속인 애가 곱해져서 연속을 만들려면 이 녀석이 그 불연속된 점에서 무조건 0이라는 함수값을 가져야 돼. 왜냐면 얘는 어디선 연속이야. 얘가 x는 a에서 연속이야.
연속이니까 좌극하고 우극한 함수값이 다 0 나오는 거야. 선생님 이렇게만 썼다 하더라도 fx는 x는 a라는 값에서 불연속인데 어디서 불연속인지 나도 몰라. 그냥 a라는 값, a가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는데 gx라는 녀석이 나 불불인 애들도 괜찮아. 근데 그건 나 논외로 하자고. 논외로. 어쨌든 연속이든 미분 가능이든 곱해졌을 때는 뭔가 그 연애의 감정으로 다가가야 돼. 서로 좋아하기도 해야 되지만 뭔가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어요. 내 여자친구가 만약에 수학을 못해. 근데 영어는 잘해. 그러면 내가 수학을 좀 채워주고 내가 부족한 영어를 도움을 받는 거지. 스카이 가서 같이 그런 거. 그래서 fx가 x는 a에서 불연속이면 여기 곱하기야 얘들아. gx는 만약에 a에서 연속이라면 그 연속일 때 0이라는 함수값으로 좌우 함수값이 다 0이 돼.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 나도 수학을 못하고 내 여자친구도 수학을 못해. 야, 둘 다 불연속인 애들이야. 그런 애들은 어떻게 해야 돼? 진짜 다녀야지. 다른 방법이 있는 건데 한 녀석이 잘하고 한 녀석이 못하면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거야. 근데 우리 이런 함수에서 연속은 0으로 도와줘. 0으로 도와줘. 그럼 이제 이쪽으로 와. 얘는 0에서 불연속인데 얘는 요 녀석 얘는 0에서 연속이다. b에서만 불연속인 거지. 마이너스 b에서만 불연속이다. 또 얘는 x는 마이너스 b에서 연속이다. 까지 이해되냐? 여기까지. 근데 뭐래? 이 gx가 실수 전체 집합이다. 연속이 돼야 돼. 연속. 그러니까 이제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주는 거야. 조건 한번 써볼까요? 전개. 자, 얘는 x는 0에서 불연속이야. 그러면 얘가 0에서 연속이어야 돼. 0에서 연속인데 곱한 녀석이 뭘 만들어줘야 되니까 gx가 0에서 연속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여기다 0을 집어넣으니까 f b 플러스 a 요것 자체에서 0에서의 함수값이 0 돼야 돼. 또 얘가 마이너스 b에서 불연속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b에서 연속이야. 까지는 이해돼? 얘들아, 요거를 만약에 우리 그래프가 다시 한 번만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b라면 어딘가에 0은 있겠지. 그 0이라는 값이 어떻게 되는 거야? 연속이잖아. 근데 뭐까지 해야 돼? 곱해진 이 gx가 연속이까지 만들어줘야 되니까 여기다가 이제 뭘 넣을까? 어디야? 여기다가 마이너스 b를 넣을까? 이 녀석에서의 마이너스 b에서의 함수값이 0 나와야 돼. 이렇게 하면 다 털립니다. 끝났어요. 끝났다. 이게 이제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연속일 때 그러니까 하나 있어야 돼. 근데 만약에 이제 이 gx랑 똑같이 한 번만 더 해보자. 얘들아. fx가 둘이 곱했는데 이 자식이 x는 a에서 불연속이야. 똑같아. 아까랑 전제가 똑같아. fx가 x는 a에서 불연속이야. 근데 이 gx가 이제 fx가 됐다고 와서 야 우리 미분 가능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한 차원 더 높은 연애를 하자 이거죠. 이제 스카만 가지 말고 우리 이제 대학까지 가게 열심히 한번 해보자 이렇게. 그러면 이 gx가 그럼 fx가 또 그러죠. 그럼 나한테 뭐 해줄 수 있네? 나는 ga가 0이야.
fx가 뭐라고 해? 내 전남친도 GA는 0이었어. 하지만 나 미분 가능하지 못했지. 라고 하면 뭐라고 해? 얘가. 근데 이게 두 개 있어. 그래서 만약에 이 gx가 다항함수라면 인수로 x 빼기 a 두 개가 보여. 최소 두 개가. 연속할 때 하나 써. 연속하게 해줄게. 그리고 미분 가능할 때까지 하나 써주는 거야. 연속하지 않으면 미분 가능하지가 않으니까. 까지가 이어져야 돼. 함수의 연속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가장 중요한 개념. 여기까지 됐나? 그럼 끝났어. 그럼 끝났어. 그러니까 이 gx가 이런 녀석일 때 이렇게 되는 녀석이 a, b의 순서쌍이 이제 이걸 만족시키는 a, b의 순서쌍이 5개가 되는 k 값을 찾아요. k는 어디 갔어? k가 여기 있구나. 여기. 요 a와 요 b를 요거 gx가 연속이게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게 하는 요 a, b의 순서쌍이 5개가 되도록 하는 k 값을 찾아요. 개빡센 거지. 자, 그럼 여기부터 보자. 심지어 뭐 a, b가 자연수 같은 것도 아니고 실수 a, b래. 실수 a. 그게 딱 5개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fb 플러스 a가 0이고 f 마이너스 b 플러스 a가 0이니까 결국에 이 말은 fb랑 f 마이너스 b가 서로 같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서로 같다. 이 말은 자, 여기 하나만 남겨놓자. 좀 이따 갈게. 이렇게 하나 이제 요 말이었지. fb랑 f 마이너스 b가 만족하게 하는 이런 게 5개가 나와요. 자, 그럼 봐봐. 이제 첫 번째 k 상수 k라고 했으니까요. 이게 0일 때,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세 가지로 나눠서 푸셔야 돼요. k가 0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없어서 k가 0일 때부터 한번 해볼게요. k가 0이면 우리 그래프가 0보다 작은 쪽에서 0이 계속 나오다가 구멍이 뿅 뚫리고 1 맞고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하나. k가 0이면 우리 fx가 이렇게 생겼어. 그럼 얘들아, fb랑 f-b가 교점이 이렇게 이런 걸 맞추려면 이 말은 fx와 f-x가 만나서 생긴 교점의 개수가 5개가 나온다 또는 4개가 나온다 3개가 나온다랑 똑같은 거예요. 이 b의 순서쌍이 5개라는 얘기는 요 녀석에 만나서 생긴 교점의 좌표가 5개다 4개다 3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까지도 이해된다. 이거 개빡세네. 그러니까 fb랑 f-b인데 이 b를 이걸 만족시키는 b값이 5개밖에 없대. 그 말은 fx랑 f-x가 만나 생긴 교점의 좌표가 5개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아닌가? 맞지요? b가 특정한 숫자가 아닌 거죠? 이제 실수라고 했으니까 그런 실수 선상이 5개밖에 안 나오네. 그럼 b가 5개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교점이 5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k가 0일 때 이렇게 생기면 요게 fx잖아? 그럼 f-x는 어떻게 생겼겠냐? 이렇게 생겼겠지. 네, 궁금한 게 있는데 x가 0 전일 때는 2차 함수인데 왜 이렇게 뭐가? k가 0일 때니까. k가 0일 때. 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 모르는 게 해봐야 돼. 요게 지금 8번이잖아요. 여러분 30번이나 29번을 이렇게 푸셔야 되는 거예요. 모의고사에서. 수능에서 이렇게. 왜 0일 때를 대입하신 거예요? 응? 왜 0일 때를 대입하신 거예요? k에다가 k가 뭔지 모르는 게. 아, k가 뭔지 모르니까.
저기 진짜 2차 함수인지 우리가 니네가 맨날 그 공수원 시험 보면서 틀렸던 거 그런 거 아니냐?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k 값을 찾아라 해서 kx 제곱 뭐뭐뭐 이렇게 돼 있으면 k가 0일 때랑 0이 아닐 때로 나눠서 풀었었잖아. 만족하는 근이 뭐 이렇게 된다가 그때처럼 푸는 거죠. k가 0이 아니라는 얘기가 없으니까. 그럼 여기서 교점이 몇 개 생겨요, 여러분? 두 개 생겨. 여기서 하나 k가 0이면 교점이 두 개밖에 안 됩니다. k가 0이면 그럼 만족하는 값 5개를 만들 수가 없지요.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 아예 없어. 자, 그러면 이제 요 녀석에 한 번만 집중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이게 b가 상수라고만 했어. 실수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b가 0이잖아. b가 0이면 f0은 f-0과 같아지니까 어때요? 여기 같잖아요. 같잖아요. 그러면 b가 0일 때 f0은 몇 나와요? -a 나와요. 요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니까. b가 0일 때다. 요 조건 때문에 그래요. 뭐 k에 상관없이 b가 0이면 이 조건을 무조건 만족시켜요. 그럼 b가 0이면 fx 플러스 a, fx 플러스 a로 바뀌어버려요. 이렇게. 맞나요? 그러면 이때는 얘도 0에서 불연속이고 얘도 0에서 불연속이에요. 불연속과 불연속인 애가 만났다고 해서 무조건 불연속이면 안 돼. 그런 거지. 엄마랑 아빠가 엄청 미남과 미녀가 결혼한다고 해서 애가 무조건 이쁜 건 아니에요. 반대로 엄마랑 아빠가 엄청 못생겨서도 결혼했는데 애가 엄청 이쁠 수도 있는 거죠. 같은 겁니다. 불연속과 야, 좀 너무 억울하잖아. 불연속과 불연속이 만났다고 해서 불연속이 무조건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건 근데 연속이랑 연속이 만나면 무조건 연속이에요. 헷갈리지?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부자랑 부자랑 만났어. 그 부자랑 결혼하면 그냥 부자야. 그냥 부자랑 거지랑 만나서 결혼하면 몰라. 근데 거지랑 만나서 결혼한다고 해서 무조건 거지가 되는 건 아니야. 둘이 막 열심히 일해가지고 또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거지가 될 수도 있고. 근데 확실한 건 부자랑 결혼하면 부자란 얘기죠. 연속과 연속은 무조건 연속이고요. 불연속과 불연속은 만나도 불연속일 수도 있고 연속일 수도 있고 몰라요. 까봐야 돼. 그래서 우리 까보죠. x가 0이면 b가 0이면 f0이 마이너스 a가 돼요. f0이 마이너스 a가 돼요. 그럼 우리 이제 식 써볼까요? 우리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게 0의 우극한이 요게 지금 하려면 0의 우극한이면 이게 0지만 0의 우극한이면 얘예요, 얘. 그치? 얘. 0 넣으면 몇 나와? 1 나와. 1 플러스 a 나오고 여기도 1 플러스 a 나와. 이게 0의 우극한에서의 gx의 값이에요. 0의 좌극한은요. 얘 나와. 0 나와. 0.
0 플러스 a니까 a 나오고 여기도 a 나와 이렇게. 아니 여기다가 리미트 걸고 여기 우극한 좌극한 쓰면 될 거 아니야 10 넣어서. 그러면 결국에 b가 0이잖아? 그러면 1 플러스 a의 제곱이 a의 제곱과 같아지는 값이 생기고 2a 플러스 1이 0이랑 같아지니까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연속합니다. 연속해요. 좌우 극한이 같으면 되니까 저기서 등호 붙어 있는 거 함수값까지 그냥 퉁치면 되니까. 따라서 순서상 하나가 잡힌 겁니다. k 값에 상관없이요, 여러분.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b가 0이면 이 gx는 k 값에 상관없이 교점 하나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찾고 싶은 교점은 5개 중에 하나는 찾는 거야. 몇 개만 찾으면 돼. 4개만 찾으면 돼. 이제 교점이 4개로 줄은 거야. 4개로 줄었어. 자 이제 선생님이 0은 어디서 나와요? 응? 0은 어디서 나왔어요? b가 0이라고 해. b가 0일 때를 잡았잖아. 전제. 자 그러면 선생님 다시 할게. f b랑 f 마이너스 b가 만족시킬 값을 찾아봤더니 먼저 b한테 0을 집어넣었더니 이런 식이 성립하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딱 gx가 연속됩니다. 오케이. 교점 하나 찾았어. 만족하는 순서상 하나 찾는다. 근데 그 순서상이 총 몇 개라 했냐면 5개라고 했으니까 4개 남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k가 0일 때 해봤더니 교점 몇 개 생겨? 순서상? 2개 생겨. 처음에 선생님이 요거부터 하고 들어갔어요. 미안. 2개. 그러면 부족하지? 4개가 안 되지? 그럼 k가 0일 때는 이 개수가 5개. 이미 하나 찾았으니까 교점이 4개, 순서상을 4개 만들 수 있는 녀석이 없어요. 2개밖에 없어. k가 0일 때 탈락. 두 번째, k가 음수잖아요. 그러면 음수니까 어떻게 생겨야 돼? 이렇게 요렇게 생겨야 돼. k가 음수면 fx가. 그럼 선생님이 아까 뭐라 했지? 요 말은 fx와 f-x의 교점이 우리 이미 한 개 찾았으니까 4개가 나와야 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럼 얘랑 이게 fx면 f-x는 이렇게 생겼겠네. 맞아? 그러면 흰색이랑 분홍이랑 해서 교점이 생기냐? 교점 있냐? 없지. 탈락. 오, K가 음수일 때 안 나와. 없어. 4개나 나와야 되니.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K는 양수인가 보군요까지 생각해보는 거죠. K가 양수예요. 그럼 봐봐. 이제 끝났어. 이렇게 생긴 fx와 요거를 y축 대칭시킨 게 누구겠어요? 그러면 이거지. 이거 이렇게 그릴까? 이렇게. 그럼 이렇게 생겼으면 이제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조금씩 보여요. 어떻게? 여기서 뚫고 오지. 여기서 한 점 만났지. 그러면 여기서 한 점 만났으니까 이쪽에서 이게 지금 완벽하게 y축 대칭 그래프가 그려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2개 생기면 여기서도 2개 생기는 거 아니냐? 그럼 이쪽에서만 교점 2개 만들면 될 거 아니야? 누구랑? 요 흰둥이랑 요 노랑이가 2점에서 만나려면 이러면 되겠지.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2점. K 값이 고정이 아니니까
K 값을 쭉 늘리거나 줄이거나 해서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여기서 한 점, 여기서 한 점. 그럼 여기서도 쭉 가면서 얘가 이렇게 만나면 여기서 한 점, 여기서 한 점. 그래서 교점 4개가 생기고 B가 0일 때 하나 생겨서 만족하는 순서상 5개를 만들 수가 있죠. 끝났네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누구랑? 노랑이 KX 제곱과 요 직선 이름이 뭐야 얘가? 요 직선 이름 X 빼기 1인가 맞아? 얘가 뭐여야 돼? 접해야 징하지 판별식 계속 나와요. 4분 판별식은 1-4K가 접하니까 0. 아! K가 4분의 1이 돼요. 그래서 25가 답입니다. 15냐? 15가 답. 60K. K 양수인 조건에도 맞죠. 여러분들이 흔하게 풀었던 블랙라벨에 있는 그런 수준들입니다. 마지막 뒤쪽에 붙어있는. 됐죠? 어려웠다. 선생님도 여기 옆반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설명하셨는지도 좀 여쭤보고 나도 좀 계속 풀어보면서 좀 어떻게 하면 좀 더 설명을 좀 쉽게 할까 이 자식들 잘 텐데 하다가 뭐 요 정도면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 넘겨볼까요? 3회가 숙제였죠. 지금 처음부터 저는 그 B가 0일 때 계산 안 하고 무조건 2개만 해도 답을 구할 수가 있는데 없죠. 여기도 4개밖에 안 나온대요. 교점이. 거기 한 번만 더. 어? 어떤? 마지막 K가 0보다 클때 어. 한 번만 더. K가 0보다 크면 요 녀석 요렇게 생긴 직선과 Y 이렇게 2차 함수 이쪽이 뭐 해야 돼요? 만나야 돼. 몇 점에서? 2점에서 만나야 돼. 그래야 Y축 대칭인데 이쪽에서도 똑같이 2개 생기니까. 그럼 이미 B가 0일 때 교점 하나, 그 순서상 하나 찾아놨으니까 우리는 4점에서 만나니까 이 반절 여기서 2점에서 만나야 돼. 2점에서 만나려면 이게 점점 벌어지면서 여기서 한 점, 여기서 한 점 만나면 되겠지. 근데 이 직선 이름이 x 빼기 1이고 요 곡선 이름이 kx 제곱이고 접해야만 2점을 만들 수 있으니까 판별식 쓴 거야. 근데 왼쪽 K가 0보다 작은 거는 미분 불가능한 거예요. 어디가? K가 0보다 작을 때 k가 0보다 작으면 교점이 안 생기니까 분홍이랑 하얀색이랑 교점을 찾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그 교점의 개수가 순서상의 개수랑 똑같으니까. 다음 3회로 갑시다. 3회에는 좀 어마무시한 녀석이 좀 숨어 있어요. 뭐야? 왜 안 풀었어? 뭐였어? 너도 숙제를 몰랐을 텐데. 여기 없어. 얘가 잘못 알려준 것 같은데. 3회까지랑 조건부 확률 전까지. 괜찮아요. 오, 쉬운데? 좋아요. 오, 좋아요. 좋아요. 뭐 이렇게 하겠다 이건가? 얘들아
저번 금요일에는 추석이었다고 해서 추석이었으니까 그냥 누가 공부하고 싶겠어 라는 생각에 그냥 넘어갔는데 이건 왜 그런 거죠? 오늘은 왜 그런 건가요? 응? 얘들아 숙제 안 해온 녀석들아 오늘은 왜? 왜? 넌 왜? 하나씩 물어보죠. 내가 그냥 넘어가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온 거 아니야, 그지? 내가 숙제 안 해올 때마다 막 여러분들 막 계속 면박 주고 욕하고 막 때리고 막 비난하고 막 저주하면은 안 그럴 거 아니야? 아닌가? 그냥 그냥 뭐 숙제 안 해도 대부분 잘 안 해오니까 그냥 넘어가시겠지 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쉽게 생각하고 너 오는 거 아닌가? 이게 의미가 없는데 이렇게 공부를 해오면 중3이고 마스터반이고 미적 2까지 했고 미적 2는 잘 못하지만 미적 2까지 공부했고 하는 반에서 과제 검사를 하는 것도 좀 어색한데 과제 검사를 했더니 안 해온 애들이 3분의 1이 넘는다. 그것도 수요일 과제면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까지 있었는데 의미가 있나? 그런 이렇게 하는 게 뭔 공부를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 그냥 공수원을 해 그러면 얘들아 차라리 공수원이랑 공수투를 해 여기서 공부하지 말고 저기 그 오는 길에 보니까 매일 관리해주는 뭐 사후 수학인가 뭐 있구만 마라탕집 옆에 미친인가 거기 가서 매일 관리받으면서 해 왜 도움도 안 되는 입안에서 공부를 하고 앉아있어 공부를 안 하는데 어려워서 그런 거라면 공수원을 해 공수원 쉽잖아 너네 잘 알잖아 공수원 공수투 왜 안 해? 속으로 그러겠지. 나 오랜만에 안 해야 돼. 그런 게 아니잖아 지금. 내가 지금 화가 난 게, 열받는 게. 잘해온 애들은 계속 잘해요. 안 해온 애들 그냥 계속 안 하잖아. 못한다, 어렵다는 핑계로 그냥 계속 안 하는 거잖아. 선생님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난이도 자체가 있는데 뭘 어떻게 도와주냐 공부를 안 하는데. 오로지 도와줄 수 있는 방법 그냥 공부하게 하는 것밖에 없어. 뭐 미적분을 다시 해? 개념 설명 다시 해? 쉬운 교재로 바꿔? 똑같을걸? 또 이 정도 되면 또 안 해올걸? 뭐해? 뭐 하는 거야? 반성해. 왜 공부를 안 해? 그 비싼 돈 줘가면서 요새 경기도 얼마나 어려운데
진짜로 추천합니다. 너무 어렵고 못 알아듣거나 그냥 계속 이렇게 할 거면 반을 바꾸던지 과정을 바꾸던지 해. 그렇게 아무 도움이 안 돼. 그래. 공부해온 친구들 위주로 합시다. 보자. 3회. 정신 차려. 자, 3회 오다. 없어. 4번. 3번부터 보자. 최고차의 계수가 1의 3차 함수에 대해서 gx가 x-1 fx인데 x-1 fx에다가 절대값을 씌웠는데 얘가 한 점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고 절대값을 씌운 그래프가 미분이 가능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만약에 이렇게 3차식 예를 들어 3차식 함수 fx가 이렇게 생기면 여기 알파, 여기 베타, 여기 감마일 때 x-알파, x-베타, x-감마 이렇게 인수를 1차식으로만 갖는 범위에서 무조건 미분 불가능한 점이 생기죠. 첨점 이렇게. 근데 이 인수가 2개 이상일 때부터 완전 제곱식이 되는 순간부터 미분 불가능한 점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뭐 만약에 x-알파 제곱 x-베타다. 그러면 우리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겨버리는 순간 절대값을 걸어버리면 부드럽게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여기서 미분이 가능해지고 여기서만 미분이 불가능해지고 까지 이해됐나요? 여기까지? 그럼 몇 차식이야 이게 fx가? 아니 gx가? 4차식인데 불연속된 점이 하나밖에 없대. 그러면 1차식으로 인수를 갖는 게 하나 있고 나머지는 2차, 3차로 완전 제곱식 묶이는 거죠. 중근을 갖든 3중근을 갖든 까지 이해되냐? 요 케이스로 나누는 겁니다. 이때 x는 4에서 극대값을 갖더라. gx가 자 그럼 1은 무조건 지금 통과야. 근데 만약에 fx가 x 빼기 1이라는 인수를 하나 가지고 있어버리면 이것 자체로 어떻게 돼? 미분이 가능한 녀석이 생기겠지. 완전 제곱식 2중근, 3중근을 갖는 거니까. 중근, 3중근을 갖는 거니까. 자 그래서 gx가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 생각해보죠. 절대값인데 1에서 미분 불가능한 점이 생기고 나머지에서 미분이 가능한 점이 생겼다. 또는 1에서는 미분이 가능한데 나머지 한 점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생겼다. 여러 가지 가지수들이 존재하겠죠. 그러는 걸 x는 4에서 극대값을 갖는 걸로 이제 다시 쳐내는 겁니다. 쳐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가장 편하게 이렇게 생겼다고 한번 해보자. 예를 드는 거야. 그러니까 fx가 x-1의 제곱 x-k였던 거라고 생각해봅시다. 최고차의 계수가 이게 3차 함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1과 k에서 이 gx 그냥 그대로 보면 1에서 3중근 1에서 3중근 가져서 k에서 뚫고 올라갔다고 이렇게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요거 절대값 걸면
이렇게 생겨요. 절대값. 그럼 극대값 4. 여기서 극대값 갖는 녀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x는 4에서 그럼 k가 4보다 크기만 하면 되니까. 이런 그림도 가능합니다. 이런 그림도 가능합니다. 또 gx가 x-1이고 x-k라는 녀석에서 이렇게 그냥 fx가 x-k의 3중분을 갖는 녀석들이었어. 그러면 얘도 그래프 그리면 1, k고 이렇게 올라가. 그럼 얘도 절대값 그리면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럼 여기서는 미분 가능하고 여기서도 극대값 4 이런 녀석 생길 수 있는 거죠. 됐죠? 쌤 문제 잘못 읽었구나. 미안. 이게 아니네. 미안해. 쌤 문제 잘못. 여기서인데. 최고차이 계수가 있는 4차 함수 fx에 대해서 함수 gx에서는 한 점에서만 미분이 가능하지 않고 x는 4에서 극대값을 간다. x는 4에서 극대값을 간다가 fx에 붙는 거 아닌가? 선생님 그렇게 푼 거 같은데. gx에서 받는 거 맞아요? 맞네. 그게요. 여기 4, 여기 4. 이건 맞네. 이렇게 되고, 근데 fx의 극값이 존재하더라까지 가네. fx의 극값이 존재한다. 3차 함수가 극값이 존재하려면 극대 극소가 똑같이 같이 존재해야 돼. 3차 함수 극대 극소 같이 나오니 극값이 존재한다. 극대 극소가 같이 있다. 극대 극소가. 얘들아 또 이런 경우도 뭐도 있겠어? 만약에 이런 것도 있지 않겠어? gx가 절대값 x-1의 제곱 x-k의 제곱 뭐 이렇게도 있지 않을까? 그럼 이때는 어떻게 돼? 1과 k인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이러면 미분 불가한 점이 없습니다. 미분 불가능한 점이 없어요. 이때는 안 돼.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아.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하나씩은 있어야 돼요. 하나씩. 그래서 이 친구는 안 되니까 지울게요. 그러면 얘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얘네 둘 중에 하나. 그러면 요 식에서 fx가 이렇게 되고 요 식에서 fx는 이렇게 생겼겠지. 그럼 극값을 갖는 fx는 어디 있어? 얘는 그냥 계속 증가하는 녀석이니까 여기서는 극대 극소값을 갖지 않죠. 얘는 안 돼. 얘가 극값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극값을 갖는 이 녀석은 얘는 이거밖에 안 돼. 얘다. 얘야. 그러면
결국엔 gx 내가 그냥 절대값 떼버리면 이 gx의 절대값 뗀 요 녀석은 4에서 극소값을 갖는 거랑 똑같잖아요. 4에서 극소값을 갖는 거랑 똑같으니까 g'x 그냥 쓸게요. g'x 쓰면 3 x-1의 제곱 x-k x-1의 세제곱이고 4를 집어넣었을 때 g'4를 집어넣었을 때 4는 9, 3, 27에 4-k 플러스 4는 27 얘가 0 나와야 돼. 얘가 0 왜? G'에서 여기서의 적선의 기울기는 0 나와야 돼. 그 값을 가면 그럼 K가 5이면 되겠죠. K가 야 이거 찾지 마. 자꾸 찾는 거 연결이 예민한 애인데 전도 비우도 졸면서 찾지 마. 그럼 fx 나오죠? fx 나오면 계산할 수 있겠지. 그때 그 합 계산해서 쓰시면 다 그려봐야 돼. 그냥 바로는 안 돼. 다 그려보셔야 돼. 그렇게 했겠죠. 다음 나옵니다. 해보면 4번 4번도 보자. 1보다 큰 양수 A가 있고요. 1보다 큰 양수 A가 있고 fx가 이렇게 생겼어. 곡선 y는 fx와 x축이 만나는 점의 좌표를 b보다 큰 실수 t에 대하여 2점 b,1과 t,f를 이은 직선의 기울기를 갑자기 gt t가 b보다 큰 쪽에 정해놔서 gt의 최소값이 1일 때 a, b값 구해라. 거의 뭐 소설을 썼네. 이것도 해석하기가 좀 어렵긴 했어요. 1보다 큰 양수라고 했으니까 지금 A는 요 녀석의 그래프를 Y축 위로 A만큼 올린 겁니다.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럼 지금 원래 있던 그냥 여기만 그려보면 0과 1에서 지금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들어 올린 거거든요. 쭉 들어 올린 거예요. 쭉 들어 올렸는데 들어 올렸으니까 뭐 어떻게 막 이렇게 막 생겼겠지. 그런 점들 중에 뭐를 하나를 B라고 하는데 이거 들어 올렸어. 그 중에 하나를 B라고 하고 B보다 큰 실수 T는 어디 있는 T야? 곡선 위에 있는 T야. 곡선 위에 있는 T. 왜냐? T, FT니까. 그래서 두 점을 이은 점의 기울기의 최소값이 1이더라. 자, 그럼 이제 봐봐. 얘를 그대로 들어 올렸어. 그러면 뭐 만약에 조금 들어 올려가지고 요렇게 생겼다고 해보자. 요걸 조금만 들어 올린 거야. 아주. 그래서 이제 요걸 들어 올리면 우리가 몇 점? 지금 몇 점이야? 2점이지. 조금 들어 올리면 몇 점이요? 3점이요. 좀 더 들어 올리면 2점이요. 많이 들어 올리면 1점이에요. 이거 다 해야 돼. 다 해봐요. 자, 그러면 x축과 만나는 점 x좌표를 b, 여기를 b라고 해볼게. 그리고 곡선 위에 있는 점 아무 점이나 b보다 큰 점 여기 t라고 해보자. 야, 그럼 이렇게 이어봐. 이렇게 이으면 기울기 음수 나오지. 그러면 최소값이 1을 만족시킬 수가 있겠냐? 안 되지. 느낌 잡았지. 그러면 2점에서 만났을 때도 해봐. 이렇게 들어 올렸어. 이제 막 들어 올려. 여기에 x축이 되게 했어. 그러면 여기를 b라고 했을 때 내가 여기를 t라고 잡으면 기울기 0도 나온다. 안 되네. 안 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
더 들어 올려서 3차 함수가 x축과 요렇게 만나게 만든다. 여기가 b라고 할 때 아이고 미안. 요렇게 요 직선의 기울기가 1이 돼버리는 순간 나머지 점에서는 이거보다 더 높겠지. 이때 이 점을 t, ft라고 잡았을 때 이 말인 거죠. 나머지 t 값들에서는 이제 요것보다 다 위에 있을 거야. 까지 이해됐나요? 됐어. 그럼 이 말은 요 접선의 길이가 몇인 거야? 1인 거야. 그럼 미분 때리면 되지. 미분 때리면 몇 나와? 1이 되는 값이. 저거 f 프라임 x x 마이너스 플러스 x 제곱이고 이게 1이 되는 x값 접점의 좌표가 x 제곱 아니 3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 3x x는 마이너스 3분의 1 또는 1 나오네요. x는 마이너스 3분의 1 그러니까 여기 요 접선의 기울기 1지였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여기가 1인 거지. 여기가 1. 맞니요? 무조건 이 점이 1을 아니겠어. 무조건.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몇 컴마 몇이야? 1,1는 몇 나와? 1,a가 2점. 얘가 1,a인 거야. 얘가. 그럼 요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죠. 기울기가 1이니까 y는 x-1 플러스 a가 그냥 x-1 플러스 a가 이거 어렵지만 b값이랑 a값 다 찾아야 되니까 누구랑 얘들아 다시 한번 쓸게. x제곱 x-1 플러스 a라는 요 원래 그래프와 직선 x-1 플러스 a가 만나 몇 컴마 몇에서 1과 b에서 만나. 그럼 a 없애고 넘기면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인데 1에서 접하니까 얘는 인수분해가 x-1의 제곱으로 돼야 되고 상수 1 맞춰줘야 되니까 x 플러스 2는 0. 요거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겠네 무조건. 그러니까 여기가 뭐야? 마이. b가 마이다. b가 마일이면 요 직선의 방정식의 x절편이 마일, 0이 되는 거고 그럼 a값도 집어넣으면 a값도 튀쳐나오겠죠. 그래서 a, b값 찾아낼 수 있어요. 어려워요. 되죠? 3차식도 계속 그려봐야 됩니다. 나중에 고3 되면 이렇게 되겠네 하고 바로 푸는데 지금 단계에서 그림 3개 그려보면서 어떻게 됐을 때 최소값 이게 그었을 때 기울기가 최소가 나올까를 찾아보셔야 돼요. 어렵죠? 그걸 해석하는 게 어렵습니다. 다음에 얘였어. 간만에 만나서 간만에 보는 선생님이 걱정됐던 문제입니다. 어렵기도 하고요. 또 뭐 한편으로는 좀 재밌기도 하고요. 이게 막 수학 좋아하는 친구들은 막 환장할 겁니다. 이거. 5번 손도 안 댄 친구들이 많으니까 5번 한번 풀었냐? 맞았냐? 맞았어?
어떻게 이게 풀이가 안 맞을 수가 있어? 답이 전혀 다른 녀석인데.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겨야 되나? 답이 5번 아니니? 3번 아니니? 어? 쌤이 60분 나왔을 것 같아. 몰라, 쌤 답은. 아니, 나는 몰라. 어렵다. 시험에 풀었냐? 오. 승준이도 그래 거기까지는 가야 돼. 좋아. 좋아. 그래 여기까지는 가야 돼. 이렇게 써줘야 돼. 자, 하나씩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가족권에서 0의 우극한이 얘랑 똑같다. 근데 0의 우극한은 0이래. 0의 우극한은 0. 근데 자연수 n에서 이걸 만족시켜야 되니까 F0, F2, F4, F6, F8 뭐 이런 애들이 그냥 다 0인 거야. 짝수임이고 0인 애들이. 1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n이. 가족권은 그런 의미가 있대요. 나조건에서요. 그러니까 0과 1, 1과 2, 2와 3 단위가 정수 단위로 끊겨지는 이 사이에서는 직선의 기울기가 1 또는 마이너스 1인 녀석들만 그릴 수 있다. 1이거나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우리 지금 직선 그리는 거야. 직선. 근데 여기서 이제 힘들죠. n이 3의 배수이면 요걸 우리 좌극한이고 여기가 우극한이니까 3의 배수에서의 좌극한 값이 3의 배수 x가 3일 때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 중에 3의 우극 좌극한이 훨씬 더 커야 된다. 불연속이 되면서 좌극한 값이 더 커야 된다. 그러니까 약간 여기가 3이라면 요런 녀석으로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왜? 3에서의 좌극한과 우극한 중에 좌극한의 값이 더 커야 되니 6일 때도 마찬가지. 맞나요? 3의 배수가 배수 2명 뭐 이렇게 생기는 거야. 근데 3의 배수가 아니면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이거 뭐야? 연속이다. 좌우극한 같더라. 이어져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짝수 2, 4, 6, 8, 10인 애들이 0인 것들을 기준으로 가면서 3의 배수에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틀어져야 되겠네까지는 이해되죠. 그럼 뭐가 문제가 되냐면 6이 문제가 돼요. 왜냐면 6은 0이기도 하면서 뭐도 되니까 3의 배수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 새끼가 좀 싸가지 없게 6의 우극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야 6으로 풀어. 6 골라 이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까지 해야지. 자 그럼 이제 가보자. 그래프를 이쁘게 잘 그린 친구들이 있더라고. 야 이거 있을까 싶다. 우리 학원에. 저기 1번도 있을까 싶어요. 자 여기를 1, 여기를 2라고 해볼게. 그러면
0의 우극한이니까 여기 0,0에서 시작해요. 0,0에서 시작합니다. 0,0에서 시작해서요. 0과 1에선 직선이 1이거나 직선이 마이너스 1인 녀석밖에 못 그려요. 0과 1 사이에서. 근데 2일 때 뭐가 나와야 돼? 0 나와야 되니까 우리 그래프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요 그림이 그려졌으면 잘한 거야. 요 그림까지 그릴 수 있었어요. 두 개요 그래프가. 두 개. 까지 이해되냐? 자 이제 3으로 가야 되는데 3에서는요 좌극한과 우극한의 값이 달라져야 되면서 그러면서 또 뭘 생각해야 되냐면 4에서 0 되는 값을 생각해야 돼요. 그려봐. 해봐. 어떤 그림이 그려지면 될까? 좌극한이 더 커야 되고 4에서는 0으로 들어와야 돼. 어떻게 되면 될까? 그려줬냐? 존나 어렵던데요? 만약에 여기서 시작했다고 쳐보자. 얘가 그렸으면 이렇게 3, 4 연결하고 아니 이렇게 되고 3에서 이렇게 이어낼 수 있겠죠. 4에서 0 돼야 돼. 맞아. 더 있나? 만약에 요렇게 들어와서 요렇게 올라가지 않고 요렇게 내려왔으면 기울기가 1과 마이너스 1밖에 안 돼. 내려왔으면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4까지 가려면 기울기가 2가 필요한데 그게 안 되죠. 기울기 1과 마이너스 1로 고정이니까. 자 이렇게 와야 돼. 여기 이 2와 4 사이에선 이 그래프 하나만 존재해요. 0과 1, 2 사이에선 그래프가 지금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또 해봐. 이제 다 왔어. 5와 6인데 이게 이제 빡세지. 0 돼야 돼요. 그러면서 좌극한이 더 커야 됩니다. 어떻게 돼야 될까? 그려봐. 괜찮아. 틀려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볼펜으로 그리고 이제 요 사이는 연필 같은 걸로 그리는 게 좋겠지. 그래야 지워보면서 계산할 수 있을 테니까. 5에서는 연결되면서 6에서도 좌극한이 더 커야 되면서 우극한은 0대, 우극한이 더 작아야 돼. 그러면서 6에 화살표 하나는 꽂아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 봐봐. n-1부터 n이니까 n에 등호 붙어 있는 거니까 얘들아. 지금 여기가 지금 이렇게 왔을 때 구멍이 뚫리는 거고 여기 왔을 땐 이렇게 왔을 때 구멍이 막히는 거예요. 이렇게 갈 때 구멍 뚫리고 구멍 막고 이렇게. 그러니까 6에서 좌극한에서 0을 찍든 우극한에서 0을 찍든 어쨌든 하나는 찍어야 됩니다. 찍어야 돼. 찍어. 빨리 찍어. 6으로 0을 가는 방법이 두 가지잖아 얘들아. 여기로 가. 그대로 와. 봐봐. 선생님도 해볼게. 이렇게 갔다가 6으로 0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요렇게 왔다가 요렇게 갈 수도 있어. 어쨌든 요 왼쪽에서 봐봐. 왼쪽에서의 좌극한 값은 무조건 0 나옵니다. 6에서. 그러면 우극한은 0보다 뭐 해야 되겠어? 내려와야 되겠지.
아니 얘들아 요 조건 3의 n이 3의 배수 6이면 6보다 왼쪽과 6보다 오른쪽에서 왼쪽 값이 더 커야 된대. 그럼 이제 여기 붙어 있는 거 7, 8 요렇게 가야 돼. 최소 요렇게 내려가야 돼. 요렇게. 근데 8일 때 뭐 돼야 돼? 다시 8일 때 0 돼야 되지. 그럼 얘들아 만약에 6 여기 마이너스 1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갔다고 쳐봐. 아니면 내려왔다고 쳐봐. 여기서 이렇게 8로 바로 올라갈 수 있겠어? 기울기 1 가지고? 안 되지. 요렇게 갔다고 쳐봐. 그러면 8 될 수 있어? 기울기 0 나와야 되는데 안 되지. 그러니까 한 칸 더 내려가. 여기 있어. 그러면 이렇게 갈 수 있겠어. 0 위로는 못 올라가. 좌우간이 더 커야 되니까 여기서. 그럼 이제 여기가 9, 여기가 10이에요. 그럼 또 9에서도 또 달라지게 돼. 만약에 8에서 요렇게 내려왔잖아? 그럼 9도 3의 배수니까 우극한이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하나 낮게. 그럼 10 꽂을 수 있냐? 10이 0 돼야 되는데. 못 꽂지. 기울기 2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고 치면 분호속 돼야 돼요? 10 꽂아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되겠죠. 왜? 또 F10은 0 돼야 돼. 자 그럼 조건 따져봐라. 2 0 됐고요. 3에서 좌극한이 더 크고요. 또 4에서 0 됐고요. 5 아무 의미 없고요. 6에서 좌극한이 더 크고요. 8에서 또 0 됐고요. 9에서 좌극한이 더 크고요. 짝수인 10에서 0 됐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제 우리 여기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래프가 4가지인 거야. 요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되고 여기서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돼. 그걸 누가 결정해? 얘가 결정하는 거야. 얘. 6의 우극한 몇 나와? 여기 마이 나와.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거니까 F1과 F5 값이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돼. 아니 마이너스 2가 돼야 돼. 그럼 F1 값 봐. F1 값은 1 또는 마이너스 1이에요. 1. F5 값도 1 마일이에요. 이거 둘이 더해갖고 마이너스 2 되려면 마일하고 마일 골라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마일. 그래서 우리 그림은 마일을 골라야 되니까 이 그래프요. 그대로 마일 골라줘야 되니까 이 그래프요. 이 그래프고 이 그래프 이렇게 됩니다. 얘랑 누구랑 이제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녀석과 만났을 때 만족하는 x 값들의 합을 구하세요가 답이죠. 근데 이제 사각형에서 밑에 거를 이거 했잖아. F1하고 F5가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 되려면 둘 중에 하나. 요게 되면 1이니까 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니까. F1 더하기 F5가 마이너스 2가 되려면 둘 다 마이일 수밖에 없어. 조합했을 때 마이가 나오는 방법은 얘랑 얘랑 더하는 값이다. 얘도 같이 나오려면 요 밑에 있는 애들밖에 안 돼. 자 그럼 이제 이 값면 2분의 1, 이 값 2분의 3, 이 값 2분의 7, 이 값 2분의 9, 2분의 11, 2분의 15, 2분의 19 다 더하면 2분의 65가 나와요.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게 중요하죠. 막상 한번 해보면 이제 어려워서 포기해. 니네 이제 곰곰이 생각해봐야 얘들아. 어려운 문제를 푸는데 그냥 문제가 아예 해석이 안 돼서 손을 못 대는 문제들도 있을 테고 문제를 풀다 보면 아니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식으로 풀어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마지막이 이런 거죠. 무슨 말인지도 알겠고 식으로도 썼어. 근데 이게 맞는지 몰라서 포기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공부를 계속할수록 1번과 2번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제 많은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더 경험할 거니까요. 3번을 잘 견뎌내야 됩니다. 끈기. 그러니까 끈기 있다는 게 노가다를 열심히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막 수열 첫째 항과 둘째 항 알려주고 수열 막 80번째 항을 찾아라. 그걸 막 일일이 하나씩 한다. 그건 끈기 있는 게 아니에요. 공부 안 하겠다는 거죠. 나 이걸로 그냥 시간 때우겠다. 가 아니라 얘처럼 뭔가는 이해됐는데 이걸 풀 수가 없어. 안 돼. 그러면 그냥 그걸 끝까지 막 그려보고 경우도 따져보고 막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필요해질 겁니다. 뭐 이런 거 이제 잘 이겨내면 잘 하는 거고 안 되면 좀 빡세지는 거예요. 다음 8번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에서의 시각에서의 속도를 각각 VPT, VQT라고 합니다. VPT P라는 점인 T에서의 속도가 ET-1이고 VQT는 마이너스 3T제곱이다. 오케이.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그럼 여기서만 얘들아 이거 줄게요. 이제 여기 요거만 해석해보자. VPT P의 속도가 ET-1이고 Q의 속도가 3T제곱 마이너스 3T제곱이다. 나는 어느 정도 이해가 돼. 무엇이? 어디서 시작한지는 모르니까 지금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두 점이라고 했으니까 자 P의 속도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요게 의미하는 게 0부터라고 해도 0에서 2분의 1까지는 점 P가 앞으로 간다. 뒤로 간다. 뒤로. 음수 나오니까. 그랬다가 2분의 1부터 속도가 양수니까 앞으로 쫙 가는 겁니다. 에이 그만 자. 아직 시차 적응이 안 됐어. 그러면 Q는 어떻게 생겼겠어? Q는 쉽잖아. 얘는 위로 걸어. 여기 0부터 T는 0부터니까. 그럼 0 이후로 다 음수 나오니까 우리 Q라는 점은 계속 어디로 가? 뒤로만 가. 수직선에서 뒤로만 움직여. 8번인 게 정리만 해놓고 갑시다. 자 됐어요. 자 가족권 봅시다. 속도가 같아질 때 점 P가 9분의 16이다. 속도가 같아져? 오케이. T가 0일 때 점 Q의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점 P의 원점으로의 거리의 6배고 점 Q는 처음 움직이기 시작한 후 원점을 지나지 않는다. 야, 그럼 다조건만 금방 해석하자. 야, 우리 점 Q는 우리 속도 그래프 그려보니까 계속 뒤로만 가. 계속 뒤로만 갔어. 근데 다조건에서 점 Q는 원점을 지나지 않는데 그러면 점 Q는 어디서 시작한 거야? 음수에서 시작한 거야. 수직선. 여기서
여기서 시작해야 계속 뒤로만 가면 원점을 지나지 않는 거겠지. 여기서 시작했으면 뒤로 가면서 이 원점을 지나는 거니. 아, 오케이. 됐어요. 끝났습니다. 자, 속도가 같아졌다. 그럼 2t-1 마이너스 3t 제곱이고 3t 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1이 0인 거니까요. t가 몇 나와? 1 또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마이너스 1 또는 플러스 3분의 1 뭐 이렇게 되는 거. 1로만 0도 안 된 게 이렇게. 그럼 t는 양수만 되는 거니까 3분의 1에서 t가 점 p의 위치가 9분의 16이다. 끝났네요. 위치 어떻게 찾아? 속도를 뭐 하면 돼? 다시 속도를 미분하면 뭐예요?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를 적분하면 이렇게 하면 헷갈리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됩니다.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돼요.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다. 이 적분해. 그냥 P라고 쓸게요. PT라고 쓸게. PT는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C1 펜 잡아. 틀었어. 펜 두고 줘보야 너 주지 말고. 그래야 잠이 안 오지. QT는 이 학생들 QT 뭐야? 마이너스 C 세제곱 플러스 C2죠. 그러면 이거 C1을 알려준 거예요. P에다가 3분의 1을 집어넣으면 9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C1이 나오는데 그게 9분의 16이더라 라는 얘기예요. 그때 위치가 C1 몇 나와요? 도와줘. 9분의 18 2 C1이 2네요. 부정적분해서 C1이 2요. 자, 가족과 해결했습니다. 왜 9분의 18이라며? 그지? 됐죠? 자, 두 번째 나 조건이 0에서 t가 0일 때 점 Q. 얘들아 이게 점 Q에 시간일 때 위치야. Q 0이면 뭐야? C2지 C2. C2. 점 Q가 T가 시작점이 C2야. 점 P는 시작점이 몇이야? C2 2라고 찾았으니 C1 2라고 찾았으니까 2야. 그러면 수직선에서 여기에 지금 P라는 점이 지금 출발하려고 대비하고 있는데 Q라는 점은 우리 다조건에서 해석하지 않았나? 음수였다. 시작점. 근데 그 위치가 몇 배 떨어져 있대? 6배 떨어져. 그러면 여기가 2인데 여기는 몇이었어? 마이너스 10이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언제? t가 0일 때. 그러니까 C2의 길이 마 12가 돼. 그러면 이제 거리 구하라니까 이제 1씩 집어넣은 다음에 빼면 되겠죠.
나오냐? 자, 좋아요. 됐습니다. 보통 이쪽 정적분 활용 파트가 다들 약하죠. 다들 막 휘두르고 막 해야지고 이해합니다. 요때 요 기회에 채우세요. 조건부 확률 전까지였던 70%대가 아니라 선생님이 아까 시연이가 선생님한테 알려줬어. 조건부 확률이 몇 번부터 시작해? 68번부터가 조건부 확률이라서 67번까지가 숙제였어. 평가 67번. 6번 질문이야? 야, 6번부터 할게. (0부터 1까지) fx 3gx 접근한 값이 10이고 1부터 0까지가 6이다. 요거는 요렇게 하는 거지. 우리 그거 기억나냐? 뭐가 좀 걸려? 뭐가 걸려? 나 얘가 걸리죠. 아래 끝이 더 크면 좀 싸가지가 없어. 얘네들이 자리 바꿔주면 마이너스를 벡터, 그 마이너스 벡터를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만들 수 있어. 그럼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이제 뭐 하고 싶어? 더 하고 싶어. 뭐 해? 그러면 0부터 1까지 4gx가 16이니까 gx가 얘가 4요. 4, 3, 10이면 얘가 -2가 돼야 되겠지. 따로따로 펴서. 그럼 계산 가능하죠? 위끝과 아래끝 바꾸는 거 마이너스 ペ퍼서. 다음 더 있나? 없나? 그럼 확통으로 합시다. 오늘 요거 오답하고 저녁 맛있게 먹고 오면 조건부 개념 설명할게요. 조건부 개념 설명하고 여유가 있다면 통계도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2, 3 연소까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2, 3 확률 변수까지만이라도 좀 개념 설명을 좀 하고 프린트로 좀 만들고 오겠습니다. 갖고 올게요. 여러분 뭘로 배웠죠? 확률과 통계? 잠깐 풍산장? 아니 뭐였지? 해결의 법칙. 개 쉬운 걸로만 했잖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풍필이 풍산장으로 하는 거 같은데 맞나요? 그죠? 어디 나가? 끝났지? 아 끝났구나. 맞아 끝났어. 이번에 들었나? 시연이랑 이번에 같이 들은 친구 있나요? 이번에 확률 같은 게좀 확률도 이번에 들었어. 나머지는 그러면은 저 둘 빼고는 다 모른다는 얘기네. 통계를 다 까먹었을 거 아니야. 어떻게 하지? 은근히 오래 걸리는데 조금 걱정되는. 확통으로 갑시다. 좀 같이 볼래? 책. 아 있어? 근데 뭘 못 풀었다 이 말인 건가? 목이 저게 아 오케이. 택배를 시켰는데 어머니한테 연락을 받았어. 자 보자요. 몇 번부터 하면 되나요? 삼호. 이런
이 음화정으로 파생되는 이런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A, B, C, D나 뭐 A, B, C를 더했을 때 6이 되고 5가 되고 7이 됐을 때 중복조합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고요. 그냥 이렇게 간단해 보이는 녀석이 4점짜리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보이는 녀석이. 그러면 이런 A 더하기 B 더하기 C 값이 어떤 K 값이 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조건이 이제 음화정이냐 자연수냐 뭐 이런 걸로 나뉘죠. 이거부터 먼저 정리를 한번 하면 A, B, C가 음화정이야. A, B, C가 음이 아닌 정수야. 그럼 C 뭐요? 뭐 넣어? 10, 3, H, K. 맞아요. 서로 다른 것들 세 가지를 가지고 K 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럼 자연수요. 0 되면 안 된대. 그럼 우리 어떻게 하지?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일 때 이 프라임이 1씩 넣어줬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고, 그러면 K 빼기 3이 되는 거니까 이제 다시 음화정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음화정으로만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서로 다른 프라임 3개를 가지고 중복을 허용해서 뭘 만들어? K-3을 만들어.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0을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끝이에요. 0을 넣을 수 있어? 그럼 뭐 중조합이에요. 그냥 막 갖다 두면 돼. 됐지 여기까지. 자 그러면 홀수야 짝수야. 그럼 이제 우리는 똑똑하니까 너희들이 이 K 마이너스 2 K 요게 일반적인 홀수 짝수의 일반항 아닌가? 요것들이 맞나? 우리 수열에서도 2K 마이너스 2N-1과 2N 가지고 짝수 홀수 표현했으니까 그때 요게 여기서 지금 만족하는 자연수 중에 홀수랑 자연수 중에 짝수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 지금 중복조합 문제잖아. 그럼 0을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0을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 야 여기다 0 넣어. 나오냐? 안 나와. 여기다 0 넣어봐. 나오냐? 안 나와. 그러니까 이걸 쓰면 안 돼. 얘가 아니에요. 0 넣었을 때 나오게 하는 식. 그래서 홀수는 이렇게 넣으면 되지 않을까? 그럼 K에다가 0빵 집어넣은 순간 1일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럼 여기도 뭐겠어? 그렇지. 2K 플러스 2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중복조합 문제에서 짝수 홀수를 건들 때는 이렇게 2K 플러스 1 또는 2K 플러스 2로 홀수 짝수를 결정합니다. 뭐 때문에? 0 넣었을 때부터 나오게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음화정이나 자연수나 했을 때 하나를 1을 넣어주고 빼주고를 했었던 이유도 0 넣었을 때 성립하는지 몰빵이 되는지를 먼저 해결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해볼게. 자 A, B, C, D 중에서 너 나의 홀수가 되라. 4개 중에 2개 딱 골라줘. A, B, C, D 중에 2개 딱 골랐어. 너 홀수해. 그럼 나머지 2개가 자동으로 뭐가 돼? 짝수가 돼. 그러면 짝수랑 홀수를 골라주는 방법 4시입니다. 그럼 선생님이 자주 하는 게 그러면 너 A랑 B 네가 짝수야. 그럼 자동으로 C랑 D는 뭐가 되겠어? 홀수가 되겠지. 그럼 A를 어떻게 쓸 수 있겠어? A를 2A 프라임 플러스 B를 2B 프라임 플러스 C를 2C 프라임 플러스 1 D를 2D 프라임 플러스 1이라고 바꿔주면 A 프라임 같은 데다가 0을 빵빵빵빵 꽂아줘봤자 짝수 홀수 빠바박 튀어나오겠죠.
식이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냥 써. A 대신에 이 A 프라임 2, 이 B 프라임 2, 이 C 프라임 1, 이 G 프라임 1, 이 C8 이렇게 돼. 그러면 2, 1, 1 넘기면 몇 나가? 6. 그럼 약분하면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은 3인가? 맞아? 6이요? 예, 그럼 아까 했잖아. 이걸 바꾼 이유가 뭐였어? A 프라임에다가 0 집어넣어도 된다며. 그래서 이제 그냥 간단하게 4H 써버리는. 선생님 근데 저는 수요를 너무 사랑해서 2n-1과 2n으로만 할 거예요 라고 하면 그렇게 식을 쓰고 여기다가 1씩 하나씩 주면 돼요. 다시. 그럼 0 넣었을 때 1부터 넣은 걸로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적으면 답 튀어나옵니다. 됐지? 다음 33번 3 3 3 다음과 같은 상황 나에서 A가 연필을 한 자루 이하로 받을 경우의 수를 각각 A, B라고 할 때 A 플러스 B가 연필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몰빵이 가능하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가능. 서로 다른 종류의 연필이에요. 서로 다른 종류의 연필. 6자루를 A, B, C에게 남김없이 나누어줘야 되는데 그때 A가 한 자루 이하로 받아야 되니까 자 가족권에서 A가 연필 한 자루를 받았다 쳐보자. 너 연필 한 자루 받아. 몇 가지 나와? 6세1이요. A한테 줄 연필을 골라줘야 돼. 개짜증나게. 서로 다른 연필이니까. 서로 다른 색깔이 다른 연필 빨주노초 파남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A한테 하나 줘. 그럼 나머지 B랑 C는 주노초 파남 이유가 있어. 이제 얘는 어디로 가도 돼? 주는 둘. 그래서 얘는 A가 가족권에서 서로 다른 종류의 연필을 한 자루만 만든 방법은 6 곱하기 2의 5제곱입니다. 맞나요? 그러면 A가 빵자루를 받았어. A 빵자루예요. 그럼 여기가 이제 빨 추가돼요. 그럼 몇 가지? 이게 6가지. A가 빵자루를 받았을 때 B, C가 다 돌아갈 수 있어. 서로 다른 종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족권은요, 얘네들이 더한 게 우리가 찾고 싶은 값이죠. 한 자루 또는 빵자루니까 더해주면 돼. 나는요, 같은 종류는 개 쉽다. A가 받을 수 있는 그냥 이렇게 쓸게. A, B, C가 받을 수 있는 연필이 총 6자루인데 그 6자루가 똑같으니까 중복조합이에요. 이놈의 새끼가 빵이었어. A가 한 자루도 안 받았어. 그러면 B 더하기 C가 6이니까 2AG6. A가 1이었어. 그럼 B 더하기 C가 5니까 2H5. 둘이 더한 값이 나 조건이야. 이해되나요? A, B, C를 그냥 각자 받을 수 있는 연필의 개수라고 하면 같은 종류니까 A가 빵일 때 여기가 0이야. B 플러스 C가 6이니까 중복조. A가 1이야. 그럼 B 플러스 C가 5니까 중복조.
계산은 그냥 해보시면 되죠. 끝. 없어. 140번, 40번, 36번. 아, 이것도 좋죠. 36번도 좋습니다. 공기 선생님이 안 알려줬어 이거? 특강하는 선생님, 동기 선생님한테 배운 거 아니야? 아, 송표 선생님한테 배웠어? 잘했어. 선생님이랑. 오전 학통이 2개였나 보구나. 동기 선생님이랑 학통. 송표 선생님. 너는 누구한테 배웠어? 민선이도. 501호가 누군데? 그러게요.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501호가 홍성표 선생님인가? 자, 다음 조건만 준 세 자연수 ABC에 대해서 ABC 값을 구해라.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설명을 안 해서 모르겠다. 자, A랑 B가 있을 때 이거고 A랑 B가 있을 때 이거다. 요거부터 봐야 돼. 자, 입 벌리고 있지. 이거 뭐랑 똑같이 생겼다 했지 내가? C. 그래서 이렇게 입 벌리고 있으면 크기가 정해져 있는 거니까 골라주기만 하면 돼요. 근데 얘는 크거나 같은 거니까 이때는 뭐 한다? 중복조합 씁니다. 같아도 되니까 H 써요. 등호부터 했어. 그럼 봐봐.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홀수인데 A가 B가 C다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홀수인 녀석들, 홀수. 세 개 더해서 홀수인 거는 홀 이거나 또는 짝 이거나 둘 중에 하나야. 홀부터 해보자. 홀. A, B, C가 다 10 이하의 홀수들이여 봐. 홀수 뭐 있냐? 1, 3, 5, 7, 9까지 있죠. 1, 3, 5, 7, 9 이거 해봐. 뭐요? 다 등호지? 그러면 서로 다른 몇 개 중에서 5개 중에서 중복을 고용해서 3개 골라주면 돼요. 이게 홀 결정하는 방법. 서로 다른 홀수 5개 중에서 3개를 중복을 고용해서 고르기만 하면 돼. 그럼 이제 1, 3, 5, 7, 9, 2, 4, 6, 8, 10 이렇게 돼 있어. 얘들아, 이때는 만약에 봐봐 7이랑 6이랑 8을 골랐어. 그럼 자동으로 누가 A가 6되고 B가 7되고 C가 8이 되는 거야. 골라주게 하면 되지 않을까? 짝수에서 하나, 홀수에서 2개. 그럼 크게 정해져 버린 거니까. 안 돼. 이거 이해돼요. 그래서 자, 1, 4, 5 친구 5개 중에서 중복을 이용해서 하나 골라. 50이랑 똑같은 게. 맞지? 이거는 50이랑 똑같은 거 아니냐? 여기서는 계산하시면 되겠죠. 줄이. 요거 이게 수능 문제인데 되려나? 기억나려나?
해봐. 만들 수 있는 순서상 찾아보시오. 자연수래. 아이고. 너무 어렵겠다. 또 막 이것 때문에 못 풀었다고 할 이렇게. 해봐. (28번인가) 그랬어요 수능에서. 이거 그냥 이렇게 줬어. AB가 자연수인데 만들 수 있는 순서쌍의 개수는 4점. 아니 입 벌리고 있으면 뭐로 쓴다 했어. C. 등호 저렇게 부등호 붙어 있으면, 그럼 둘이 같이 섞여 있으면 못 쓴다. 못 써. 다 입만 벌리고 있거나 다 등호가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는 애도 있고 떨어져 있는 애도 있으면 해석해야 돼. 해석해. 간단해. 우리 이거 뭐라고 읽어? 크다. 이건 크거나 또는 같다. 또는은 더하기 아닌가? 그럼 얘를 찢어서 이거 더하기 이거 아닌가요? 로 나눠서 풉니다. 해봐 그럼. 그럴 때 안 갈까? 이거 이제 학교 시험에 어느 한 군데에서는 나온다. 확률 같은 게 할 때. 당연히 이제 또 지도 고등부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시겠죠. 나왔어요. 이렇게 풀게요. 자, 이 크거나를 크다와 같다로 나누면 이 식이 이렇게 생기죠. 맞아요. 그럼 이거는 A, B, C가 선택할 수 있는 게 3, 4, 5, 6, 7 아닌가? 그러면 다 입 벌리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만 보면 다 입 벌리고 있는 거니까 5개였지? 5, C, 3 이렇게 쓰면 돼요. 다음에 또 어떻게 써? 2가 이렇게 써지는 거 아닌가? 그럼 또 3, 4, 5, 6, 7 중에 몇 개만 골라주면 되겠어? 2개만 골라주면 되겠죠. 그래서 5C입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더해 곱해. 이것도 좀 고민하겠지. 이제 서울대 가야 되는데 이게 더하는 건가 곱하는 건가. 거나 또는으로 해석되면 더합니다. 크거나 같을 때니까 10 더해서 20이요 이렇게 계산하십니다. 이게 중국 조합의 마지막. 다음 몇 번? 다음 조건을 만들어 시키는 네 자연수가 있어. A, B, C, D가 있고요.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것도 좀 어렵죠?
A, B, C, D가 각각 곱했더니 A, B, C, D가 한 자리 자연수 이런 게 아니야. 이거 A, B, C, D를 곱했더니 2 곱하기 5의 5제곱으로 소인수 내가 그냥 자동으로 해버렸어. 그러면 좀 선생님처럼 풀면 너희는 그냥 2 곱하기 5 2 곱하기 5 2 곱하기 5 이렇게 생겨. 근데 이 A, B, C를 싹 곱했을 때 2가 여기를 어렵지만 이렇게 쓸게요. 이걸 싹 곱했으니까 A1, B1, C1, D1을 곱한 값들 더한 값이 1이어야 돼. 인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인수로 내가 이렇게 있을 때 이걸 다 곱한 거니까 2에 A1, B1, C1, D1 곱하기 5에 A2, B2, C2, D2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얘가 몇인 거고 얘가 5인 거예요. 다 갖고 있어도 되고 다 없어도 되고 상관없어. 그런데 A와 B는 뭐래요? 서로 소래요. A와 B가 서로 소래. 그럼 A가 1이야. 그럼 B가 1만 아니면 되겠지. 맞나? 아니 A랑 무슨 말인지 써서 이런 1과 1이어도 되죠. 아 그래? 안 그러면 뭐 A가 1이면 B는 뭐 2이거나 5이거나 뭐 10이거나 50이거나 아무거나 다 갖고 있어도 되겠지. B가 1이면 또 되는 거고. 또 뭐도 있어? 2가 A가 2고 B가 뭐 5에 그렇죠. 아니 A가 또 A가 5 이런 걸로 가지고 있고 B가 2만 가지고 있거나 뭐 이런 거 경우겠지. 그러면 좀 많지 않나? 서로소인 경우가. 그래서 발상에 전환해서 그럼 A, B가 전체 가지수에서 A, B가 서로소가 아닌 경우를 빼는 게 좀 더 편하지 않을까요? 언제 아니에요? 둘 다 5를 갖고 있을 때 2는 하나만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둘 다 A와 B가 둘 다 인수로 5를 하나 이상씩 갖고 있으면 서로소가 아닙니다. 그럼 만들 수 있는 것부터 해볼까요? 4H1 4H5 이게 지금 A, B, C, D가 2 곱하기 5의 5제곱이다 랑 똑같습니다. 여기 안에는 A와 B가 서로소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이거 빼줄 거예요. 야 이게 A, B가 서로소가 아니려면 여기도 하나씩 넣어주면 되는 거 아니냐? 5를 하나씩. 그럼 이게 몇으로 바뀌어? 3. 왜? 이건 의미가 없지? 4H 여긴 그대로 오고 4H 이렇게 써주면 되지 않을까? 방금 다 찾아. 아까 한 것처럼 A가 1, B가 1이 아닌 어떤 거 B가 1, A가 아니니까 A가 2, B가 2, 5 가지고 있는 거 하나씩 다 찾아. 그 427, 423이 모르는 상황이지. 4개
만들어서 1 되는 거고요. 4개 더해서 5가 되는 거니까. 중복조합 얘기하는 거. 지수. 다음. x가 1, 2, 4, 8이야.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x에서 x로의 함수의 개수 집합 x의 이비요소 ab에 대해서 a가 b보다 크면 a, f, b가 b, f, a더라. 오, 무려 f1과 f8은 다르다. 아, 이거 그걸로 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1, 2, 4, 8이 아니라 다른 값이었으면 그냥 미적분에서 나왔으면 뭐예요? A, F, B랑 B, F, A. 좀 어색하지 않냐? A랑 F, B가 만나고 있고 B랑 F, B가 만나고 있는 거니까 양변에 B로 나오면 짝꿍을 가족권은 이렇게 해서 가셔야 되겠죠. 가족권은 이걸로 봐야 됩니다. 이거 미적분에서도 항상 이렇게 보셔야 돼요. 뭐예요 저거? 저 뭐예요? 뭔 뜻이요? 그렇지. 원점과 곡선이 있는 점 A, F에서의 기울기랑 평균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0,0과 B, B, FB 사이에서 기울기 얘기하는 건데 우리 이제 점으로만 쓰는 거니까 그냥 먼저 저렇게 놔둡시다. 그 다음에 F1과 F8은 다르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뭐 있어? 해보면 A, B 둘 다 1이면 어떻게 되냐? 2분의 F2가 F1 요거 성립해야 되네. A, B가 1, 2면 2, 3이면요 이어서 쓰면 되니까 여기가 2, 여기가 3이면 X에 1, 2, 4 4이면 쭉쭉 이어서 쓸 수 있게 되죠.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요거를 어떻게 해석하죠? 8분의 F8, 4분의 F4, 2분의 F2, F2. 예를 들어서 F1이 그냥 가족것만 생각해보자. F1이 1이어봐. 그럼 성립하지. F1이 1이잖아? 그러면 F2가 1이어도 돼. 1이어도 되고 1이어도 돼. 다주권은 나주권 좀 이따 생각하면 되니. 그냥 뺄 거야 전체를. 얘가 2고 얘가 4는 안 되잖아. 그지? 근데 얘가 2는 되지. 1이어도 되지. 어? 아, 그러니까 이 말이지 않겠어? 넣어보면 되니까 4개밖에 안 되니까. F1이 가장 큰 값입니다. 근데 F8이 F1보다 좀 큰 값을 더 가지면 안 돼. 혹시나 모르니까. 따라서 서로 다른
이거 다 등호 붙어 있으니까 H 쓸 거야. 여기에 뭐 나와? 공. 여기에 뭐 나와? 정. 너희가 추구해야 되는 사회. 공역의 개수 x에서 x로니까 4개. x에서 x로 가는 정의의 개수 4개. 4h의 4가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값이야. 에서 빼면 되지. F1과 F8이 같은 경우 여기까지 나오고 있어. 네 가지 나와. 둘 다 1, 둘 다 2, 둘 다 4, 둘 다 8일 경우. 그러면 계산할 수 있겠죠. 다음 39번. 좀 먹자. 어? 물. 2분 남았어. 2분은 좀 참을 수 있지 않을까? 하나씩 넣어보면 되지 않을까요? 네, W라고 있겠습니다. W가 0일 때 그럼 Z는 2, 3, 4, 5 해서 하나씩 찾아내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좀 너무 빡센가? 그러면 Z에다가 0 나와도 되게 Z에다가 2 하나씩 줘버리면 되지 않나? 요 식을 이렇게 바꿔놓고 계산하면 이제 0 넣어도 되니까요. Z 프라임이라고 하고 얘를 6 줘버리면 되지 않을까? 얘가 최소값이 2라는 얘기. 이렇게 바꿔놓고 W에다가 0 넣었을 때 값, W에다가 1 넣었을 때 값 해서 두 개 나오는 중복조합 계산하시면 답 나오는 거죠. 다음 4-3 이어서 합시다. 좀 쉬었다 옵시다. 오늘 나머지 서울서 지훈이는 연락이 왔어.